잘 지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저지르기 쉬운 6가지 실수와 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여성을 위한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책은 무려 2003년에 나온 책이고요. 현재는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22살 때니까요. 제가 이 책과 함께한 시간이 18년. 네, 욕한 거 아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유독 이 책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바가 제 성향에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성향을 말씀드려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저는요,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섬세함, 부드러움 같은 여성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인 거죠. 물론 제 안에도 터프함 같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자세로 뭔가를 성사시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이 책은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인 책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성성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이 책에서는 꼭 강하지 않아도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난 이후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책에서 말하는 바를 몸으로 익히고 연습을 해왔는데요. 지금도 이 자세를 완벽하게 습득했다라고 자신할 순 없지만 그동안 제가 이 자세를 연습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6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자세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분위기 미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이라면 제가 이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당신께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선곡한 음악도 들려드릴 거거든요. 이어폰 끼고 차분하게 걸으면서 저랑 사색하는 시간 가지는 거 어때요? 준비됐나요? 어서 운동화 챙겨 신어요. 저랑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게요.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6가지 계명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 1계명, 3번째 생각까지 기다려라. 저는 변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10년 가까이 해왔는지 그 비결이 이 1계명에 있습니다. 제 2계명, 귀티나는 말투를 써라. 제가 분위기 미인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게 그것도 벌써 8, 9년 정도가 됐어요. 그 분위기 미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꼭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귀티나는 말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3계명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좋게 말하면 배려심이 많은 거고 좀 아쉽게 말하면은 남 눈치 많이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에 약해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은 나아지더라고요. 이 자세를 연습하면 삶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그게 궁금한 분들은 이 3계명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 4계명은요. 정중하게 거절하라입니다. 3계명이 요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4계명인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 비슷한 성향이라서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또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익히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5계명은 거절에 화답하라입니다.
5계명은 4계명과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거절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면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5계명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라면 왠지 우리가 정말 잘 통하는 사이일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저의 최근 실패담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계명은 여과한 감정만 드러내라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6계명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제일 뒤에다가 배치한 것이냐? 그 이유는 역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대화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릴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꼭 여기에 맞는 에피소드라서 들고 왔어요. 네, 그럼 이 6가지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 1계명, 세 번째 생각까지 기다려라. 여성은 남성보다 변화 주기, 그러니까 기분 변화 주기가 짧죠. 그 이유는 호르몬 변화 주기가 짧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도 불안을 좀 자주 느끼는 편이라서 어떤 일에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막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안에 어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요. 확실히 불리해져요. 네. 모든 관계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일을 그르쳐요. 그 불안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내 불안이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신 노트 가장 맨 윗줄에 적혀 있는 문장이 바로 세 번째 생각까지 기다렸다가 실행한다입니다. 이건 좀 비밀인데 제가 어떤 사업적인 결정을 위한 미팅을 좀 바로바로 잡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들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떤 안건이 나오면 1, 2주 정도 텀을 두고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이런저런 아쉬움이 없을 만큼 변덕을 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 날에 확신에 찬 그 저의 세 번째 생각을 들고 미팅에 참석을 하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저 단대표 이지원이 항상 확신에 찬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 앞에 저 혼자 그렇게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런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나. 너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니?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나무라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친한 사이가 된 분위기 미인들이랑 대화를 깊게 할 그런 기회를 가지다 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던데요? 다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그것도 제 모습이라고 인정을 하고 제가 충분히 변덕을 부릴 수 있도록 제가 저에게 시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지나고 두 번째 생각 지나고 세 번째 생각에 다다를 때까지 제가 저를 기다려 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 세 번째 생각에 도착을 하면요. 마치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행동 준비를 마치고 그 세 번째 생각을 확신 있게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서 그 일을 꽤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확신을 실행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방향을 남에게 묻지 않는데요.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그 방법으로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면서 더 불안이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나를 기다려주면서 그 과정 중에는 뭐 필요하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 결점이 있으면 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세 번째 생각에 딱 도착을 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말하는 방식, 고유한 태도로 확신을 드러내라.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당신의 견해가 옳으며 그것을 얻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해라. 당신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사람들도 믿고 당신과 거래를 할 것이다.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고 말투를 온화하게 하며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라. 당신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거만함이나 허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계명 귀티나는 말투를 써라. 귀티나는 말투를 구사하면 좋은 점은 명백하죠. 귀티나는 말투를 쓰는 사람에게는 품격이 느껴지고요. 따라서 만만하게 보이는 일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귀티나는 말투의 핵심은요, 바로 침착함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침착함을 기르는 방법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진정한 나다, 이게 진정한 나야 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막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신 상태를 꼭 찾으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게 진정한 나다,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요한 그런 정신 상태의 저를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조금만 방심하면 침착하지 못한 말투, 우다다다다다 그런 말투가 곧장 나오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전 좀 자주 그래요. 얼마 전에도 아주 급한 마음에 우다다다다 하는 말투로 미팅을 하고 왔는데 나오면서 왜 그랬냐, 잘 좀 하지, 또 내가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자면 그 당시에 일이 너무 겹쳐가지고 마음이 바빴어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미팅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막 처음 만난 사이에 우다다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나라는 사람의 첫인상이 왠지 실속이 없이 바쁘고 중요한 일을 잘 챙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그런 사람과 진지하게 일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침착한 상태에 놔두기 위해서 항상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관리를 해줘야 침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명상, 목욕, 산책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루틴이죠. 이 루틴을 좀 게을리하면 정말 곧장 티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투부터 우다다다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서 침착한 상태가 되면요. 제가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이렇게 쫑긋 기울여 주더라고요. 제 말에 힘이 생긴 셈이죠. 그 경험은 꽤 짜릿해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침착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알면서도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아주 좋아요. 잠깐만요. 짧게 광고 듣고 갈게요. 이렇게 침착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귀티나는 말투를 구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쓰면 좋은지를 익혀두면 좀 더 쉽게 귀티나는 말투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가지의 귀티나는 말투와 그 말투의 사용법을 글로 쓰고 있어요. 그 글은 분위기 미인의 귀티 나눈 말투 모음집이라는 이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크몽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북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요. 이지원 라디오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남겨주시면 그 소식과 함께 이벤트 혜택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꼭 채널 추가해주세요. 광고 끝. 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에 아주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나의 Make You Mine입니다. 그쵸? 내 마음은 내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 곡 듣고 계속 대화 나눠요.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And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 have got mysterious ways to bring you back into my life.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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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s a shadow, it gets cold. It's so gloomy when you're gone. Oh, I will wait till you're back. Then the morning light will break.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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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beam gets into my eyes. Now I see you shine. And I'm gonna make you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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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계명,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네, 이 3계명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이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먼저 알고 그걸 정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다수의 여성들은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한다고요. 한마디로 수동적이라는 건데요. 근데 성공한 여성들은 매사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대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강조해요. 알긴 아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구체적인 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요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어허 이러면서 약간 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평소에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로나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395달러 하는 마놀로 블레닉 구두를 125달러에 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명품 매장에서 자신의 발 사이즈에 딱 맞는 명품 구두를 세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구두와 비슷한 디자인의 구두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구두는 또 이 구두 나름의 멋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더 갖고는 싶은데 제값을 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17AA 사이즈라서 이 구두가 발에 맞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구두를 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내려가겠죠? 내 신용카드를 여기 복사해뒀다가 그때까지 이 구두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 내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어때요? 그리고 신년 직후에 그녀는 그 구두를 소포로 받았대요.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125달러가 결제되어 있었고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래의 규칙 말고 그 중간 즈음에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그 제안이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거절당했을 때 분위기 미인들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보는 그 연습이에요. 이게 정말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연습해두면 매번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순 없지만 요구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사이에 어떤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자세. 이러한 자세는 분위기 미인에게 너무 어울리는 자세고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라 멋있는 겁니다. 제4계명 정중하게 거절하라. 다음 4계명은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안을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그게 걱정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절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 비결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이것도 제가 분위기 미인의 귀티나는 말투 모음집에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절할 때 제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거절할 때 분위기 미인들은 이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아, 지금은 곤란해요.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제안을 거절하는 거고 다음번에 타이밍이 맞으면 수락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한 완만한 표현인 거죠. 말하자면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요. 이 방법이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다음 타이밍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때 타이밍에 그때는 내 상황과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거절을 통해서 그 상대방과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다시 태어나도 거의 다시 태어나는 수준이 돼도 나는 이 제안은 절대로 받을 수 없겠다는 어떤 강력한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성적으로 절대로 끌리지 않는 어떤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제안하지 못하도록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제안은 고맙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풀 센텐스로 얘기하는 게 입에 안 붙으면 엄청 쑥스럽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드럽게 순화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하는 상대라면 그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후부터는 무응답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렇게 차단 리스트가 많은 걸까요? 내 인간관계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저의 영혼을 맑게 하는 데는 충분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마음 생김이 비슷한 분이라면 이 말투를 익혀두시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만 남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이 말투를 추천합니다. 제 5계명, 거절에 화답하라. 네, 5계명은요. 내가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이때 보통 사람들과 분위기 미인들은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분위기 미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도 반드시 한 단계를 더 실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5계명인 거절에 화답하기인데요. 간단해요. 거절을 받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타이밍에 정중하고 유쾌한 답장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톡 모두 괜찮아요. 이 5계명에 대해서는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풀어야겠네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사업이 분위기 미인을 위한 분위기 상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 미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상품들을 입점시키고 싶은 욕심이 커요. 네. 그래서 많은 방향으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스타트업과 미팅이 있었어요. 그 스타트업은 상품을 납품하는 공장과 저 같은 셀러들을 연결해주는 회사예요. 미팅 자리에서는 서로의 비전과 생각을 좀 담백하게 나눴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바라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메일을 제가 보낸 거예요. 우선 제가 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오후에 미팅에서 배웠던 이지원입니다. 어제 이해가 쏙쏙 되도록 설명해 주신 덕분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귀사와 분위기 상점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정확한 지점으로 확인되고 그 필요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상점의 필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EM 방식으로 거래할 시 최소 수량 협상이 필요합니다. 2. 분위기 상점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3. 선물이라는 컨셉에 맞게 패키지를 기획할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올해 여름에 4년 동안 준비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분위기 상점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시야에서 바라본 내용이므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진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제 뵌 느낌으로는 해안을 주실 분일 것 같았어요. 대표님의 답변은 여유를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대표입니다. 저희랑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중하고 확실한 거절이죠. 저는 이 거절 메일을 받은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뭘 잘 모르면서 너무 커다란 요구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어제 미팅 때 무슨 말실수를 했나? 그것도 아니면 이유가 뭐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머릿속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거절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이유가 됐건 상대가 정확하게 거절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걸 막 억지로 설득하려고 애를 쓰면 순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좀 내가 모르는 다른 반작용이 생겨서 결국은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받으면 우선은 제 마음을 깔끔하게 접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말끔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땡땡땡 대표님께 현재 시점에서는 협업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셨군요.
대표님도 저도 각자의 길을 걷다가 추후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귀사가 번창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지원 드림. 네, 거절을 받았을 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화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인생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분도 상하고 의욕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거절에 대한 마지막 화답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인연이 거기서 끝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다음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자존감과 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단계는 꼭 실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기분이 깔끔해집니다. 그래도 제가 거절받은 경험을 나누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힘이 빠지네요. 이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쓱 털어내기 위해서 살짝 공허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을 가져왔어요. 로자의 See Me Fly입니다. 이 곡 듣고 마지막 계명인 6번째 계명 나눌게요. Open your eyes, what can you see around? Wind of the open sky, over the siren sound. This is a dream, getting the royal scar, holding a diamond blade, throwing it far. Holding your breath still, you jump the fire. We'll just sit and wait till you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See me fly, you got it,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See me fly, you got it,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Look at them now, all of the noise they make, counting the cards to one. Queen of hearts never breaks. Falling asleep here might just take a while. Trying not to grind your teeth, dreaming to touch my style. Well, can't say I blame you. Trying to come close to, but all you can do.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See me fly, you got it,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See me fly, you got it,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Got the wrong. Got the wrong guy.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제6계명 여과한 감정만 드러내라. 6번째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실수죠. 그건 바로 감정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내 감정에 솔직한 것과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이꼴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게 참 헷갈리고 그게 같지 않다고 하면 그게 좀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왜 내 감정인데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가? 그럼 나는 평생 가면 쓰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목표는요.
내 감정을 상대에게 다 까발리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려면 내 감정을 속이지는 않되 여과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우리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내놓을 때도 그릇에다가 여기저기 양념을 막 묻혀가지고 그렇게 내놓진 않잖아요. 깨끗하게 담아서 먹기 좋게 내놓으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바로 젓가락을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내 감정을 거짓 없이 표현은 하되 불필요한 덕지덕지는 여과를 해서 표현을 해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좀 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 얘기는 좀 길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사할 때 얘긴데요. 제가 이사한 곳이 월세집이에요. 통상 월세집에는 도배를 누가 해주나요? 주인분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내 돈으로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는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고 그냥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대략 깨끗하면 도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좀 더럽다 싶으면 주인분이 도배를 해주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 건데 그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그 전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나간 상태를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도배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 뜻을 밝혔어요. 저는 이 집 전체의 도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한 번 더 도배 상태를 같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주인분이랑 그 부동산 중개인이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인분이 들어오시면서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대충 둘러보시고는 이 정도 가지고 더럽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투를 듣고 기분이 팍 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대화를 하기도 전에 짜증을 내세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황당해 하시면서 제가 언제 짜증을 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 주인분이 짜증을 내신 건지 아닌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우리 모두의 기분이 싸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차차차 하면서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제가 그러면 잠시 둘러보고 계시라. 내가 편의점에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막 1층까지 내려가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머릿속에 산소를 이렇게 불어넣은 다음에 감정을 좀 추스렸죠. 중요한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도배지로 오늘 안에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제 이삿짐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3개 사들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집을 제대로 둘러보시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 집 상태를 보시면 서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도배지인 상태로 살고 싶거든요. 혹시 비용 부분이 부담되시는 거면 저랑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도배지를 제가 원하는 걸로 고르기로 했고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한 거죠. 저는 그 비용이 지금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마음에 들게 도배를 했고 이사도 당일날 무사히 잘 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주인분과 제가 서로를 아주 존중하는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후로는 오며 가며 얼굴을 뵈면 서로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거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6번째 계명은 여과한 감정만 드러내라는 건데요. 화가 났음을 알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화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날것 그 자체로 다 표현하는 건 좋지 않아요. 분위기 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비슷한 사례로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극 중에서 킴 캐트펠이 호텔 부문의 일을 얻기 위해서 그곳의 사장을 설득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그 사장이 생각하기에 그녀가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그녀가 자기 회사의 회계사랑 섹스를 했기 때문에 어떤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녀는 너무 화가 났죠.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즉시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가까스로 참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가 되고 나서야 주저앉아서 눈물을 터뜨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호텔 사장이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합격을 통보합니다. 그녀를 고용한 이유는 그녀가 배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요. 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상을 잠시라도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산만할 때, 신경질이 나 있을 때, 정신적 중압감을 느낄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기분이 울컥할 때, 분노가 일 때, 어리둥절할 때, 슬플 때, 흥분되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네, 이런 순간에는 잠시라도 자리를 피해서 내 감정을 살짝 여과한 다음에 살짝 깨끗해진 감정 상태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정말 일이 한결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오늘은 여성들이 저지르기 쉬운 6가지 실수와 그를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6가지 계명은 정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의 소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방면으로 고백했듯이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신을 지켜나가면 조금 더 용기가 나고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거든요. 마지막으로 공지가 있어요. 이 6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또 어떤 부분은 꽤 잘하고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가질 거냐면요. 온라인으로 분위기 살롱을 열겠습니다. 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이지원 라디오 검색해서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남겨주시면 관리자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완전히 헤어지는 거 아니고요. 분위기 살롱에서 꼭 만나는 겁니다. 조금 더 만약에 산책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걸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생각 정리해놓고 메모해 놓으시면 우리 분위기 살롱에서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끝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이지원이었고요. 우리는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